개인 보관하십시오. 네. 아, 그 멘토님 혹시 그 뒤에라도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비공개로 개인에게만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네. 네. 좀 부끄럽지만. 아, 네.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멘토님 소개하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어 16기 멘토고요. 제가 지금 오늘 특강 있는 거 저희 16기 재학생들하고 그리고 15기 선생님들한테 공유 드렸고 그리고 IT AI 대학의 선생님들한테 공유 드려서 아마 고 선생님들이 지금 다 들어오신 것 같고요. 오늘 그 에세이 작성법 특강이 있을 거고 특강 해주실 선생님은 조영경 멘토님이시고요. 그 멘토님은 8기 졸업하셨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이 반장 제도가 그 영경 멘토님이 처음 잘 해주셔가지고 이 제도가 지금 이렇게 탄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IT AI 대학 멘토를 하고 계시고 곧 도약마당에서도 아마 특강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멘토님이 에세이 쓰는 법 이렇게 쓰면 된다 하고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요거 듣고 나서 선택과제로 에세이 쓰기 한번 선택해가지고 짧게라도 과제를 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의 PPT 띄우고 인사드릴게요. 네, 공유해야 되죠. 네, 아이고, 인사부터 드렸어야 되는데. 소개받은 강사 조영경입니다. 오늘 가장 쉬운 글쓰기, 에세이 글쓰기로 강의를 맡은 네, 조영경입니다. 아, 강의 PPT에 제 강의 소개가 있어서 PPT 먼저 띄운다고 띄웠네요. 네, 먼저 제가 요거 화면 공유해서 슬라이드 띄우고 인사드릴게요. 아이고, 네. 오늘 강의는 가장 쉬운 글쓰기 어, 에세이 글쓰기고요. 나를 가장 알아가기 쉬운 방법 에세이 쓰기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어, 제가, 잠시만요. 제 화면이 또 잘못돼 버렸네.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 안 보이시죠? 네. 아이쿠. 네. 아,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아이캔 대학 8기 졸업생이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기 반장을, 저희 이제 최초로 제도가 나왔을 때 반장을 했고요. 현재 IT AI 대학 멘토를 맡고 있고, 내일 개강하는 4기 멘토를 또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캔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평범한 주부인데, 우리 주부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 안에 있던 욕구를 실현 중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어떤 강의를 아이캔 대학 선생님들께 나눠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또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 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에세이집을 냈더라고요. 이것도 뭐 반강제적으로 한번 책을 내보자 하는 분들이 계셔서 냈는데 고요한 열정녀라는 에세이집을 조그맣게 내었고요. 12가지 품성으로 일상을 풍성하게라는 책을 또 같이 같은 시기에 공저로 냈고
지금 보면 7월 15일이라고 제가 일부러 기록했는데 따끈따끈한 새 또 책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품성 매거진이라고 품성에 관한 글을 사람들에게 블로그를 써서 메일로 전송하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해서 에세이집을 분기마다 하나씩 써보기로 이제 해가지고 또 제가 어떻게 그냥 하던 일인데 우리 강의하고 또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에세이 글쓰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캔 대학 안에는 강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강의뿐만 아니라 소모임 안에 브런치 작가 도전하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도 처음으로 작가에 도전했어요. 그런데 브런치 작가에 한 번에 승인이 난 거예요. 근데 글은 사실 한 개 올렸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작가를 또 지망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브런치 글을 작가를, 신청할 때 내가 쓰고 있는 지금 블로그라든지 또는 책을 낸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첫 도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기대를 안 하고 했는데, 이 책이나 대단한 책은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그냥 이렇게 서점에 깔린 그런 책이 아니고 요즘에는 그 북구글 뭐 이런 데서 내가 누군가 신청을 하면 바로 만들어주는 그런 출판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하는 글인데도 아마도 작가 승인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에세이를 계속 쓰다 보면 좋은 이렇게 하고 싶은 나를 표현하고 싶은 어, 욕구를 실현할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우리 교수님도 이 강의에서 얘기하셨지만 가장 쉬운 글쓰기가 에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 하면 항상 마음이 무겁잖아요. 부담감을 내려놓고 글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면 저는 여러분들이 글쓰기는 쉽다. 그리고 글감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바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는 글쓰기는 그러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우리 보고 자꾸 글을 쓰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글을 쓰고 싶은지, 글쓰기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러면 에세이란 어떤 글인가? 그리고 왜 에세이부터 써야 될까요?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에세이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런 구성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는 어떤 점이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글쓰기에 뭐 집착 아닌 집착, 항상 실패를 하면서도 또 글을 쓰고 싶어 하는 건지, 글을 쓰면 우리가 일단 감정을 구조화하게 됩니다. 교수님이 그 액체 상태의 우리의 생각들을 글로 쓰면서 명시화시킨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구조화되고 생각들도 구조화되면서 내 머릿속에 복잡하게 떠다니는 생각들이 정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어, 깊은 성찰이 오잖아요.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내 안에 있던 것들과 어떤 현상들을 계속 구조화하다 보니까 통찰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해결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글을 계속 쓰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냥 감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위안이 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안은 사실 자기 이해를 통해 오는 거죠. 내가 글을 씀으로써 나와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내가 이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자기 이해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됩니다.
제가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감각이 좀 예민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도, 막, 길을 가다가도 예쁜 나무, 꽃을 보면 기분이 좋고, 막 생각이 막 뭉게뭉게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어, 그 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과 시간이 좀 없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을 기록하고 쓸 수 있도록 주변에서 어찌 보면 이제 아이캔 같은 데서도 그렇고, 어, 제안을 해주셨고,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나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글을 쓰게 됐고, 제가 지금도 이 글쓰기나, 그런, 여기뿐 아니라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자서전 쓰는 그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다른 데는 정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정년이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써도 누가 말리지 않는 일이고, 글을 쓰다 보면, 글 쓰는 솜씨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또 작가의 꿈도 펼쳐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글쓰기를 통해서 작가의 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진짜 좀 일상에서 벗어나서 아무도 날 방해하지 않는 곳에 가서 글을 쓰는 거? 그런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항상 우리가 단기로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좀 길게 보면 5년, 10년 후에는 작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네. 그럼 왜 에세이부터 하라고 하는지, 에세이란 대체 뭔지, 에세이는 보통 뭐 영문으로 에세이 하면 논문도 에세이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보통은 수필 또는 나 자신을 위안하고 생각 정리를 위한 모든 글을 다 에세이라고 칭합니다. 누구의 글이죠? 에세이는 그럼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어, 사실 타인의 글을 쓰거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쓰는 글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나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글, 그건 사실 이제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고 나 혼자 쓴다면 사실은 가장 쉬운 글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어딘가에 이거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사실은 혼자 쓰는 글이라면 제일 내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글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세이에서는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런 표현 때문에 바로 글쓰기에서 시작은 에세이부터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에세이 글쓰기에서는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어, 예를 들면 기승전결을 맞춰야 되고 짜임새 있는 구조를 짜야 되고 문법을 따지고 기법을 따지는 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블로그를 써도 블로그에서 1순위로 막 오르게 하려고 많은 기법들을 쓰잖아요. 잘 보이기 위해서 이미지도 넣어야 되고 뭐 몇 자까지가 좋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잖아요. 에세이 글쓰기에서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을 써내려가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1번은 일단은 무조건 내가 이거를 드러내서 누군가한테 1번으로 보여주고 싶은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담백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표현의 글을 쓸 때 우리가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뭔가 유려한 글솜씨, 말솜씨 이런 거를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딱 막히잖아요. 똑같죠. 그런 글로 표현된 글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도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표현보다는 담백한 표현, 핵심은 바로 그대로 내 마음을 묘사하는 겁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무엇을 써야 되는지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쓰려고 하는데 맨날 글 쓰라고 딱 하면 뭐를 쓰지? 글감이 가장 사실은 큰 숙제죠. 그래서 무엇을 쓸 것인가? 바로 일상 글쓰기가 있고 생각 글쓰기가 있고 깨달음의 글쓰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쓰고 싶은지 아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알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자꾸 떠올려 보고 메모해 보고 자꾸 써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유일한 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상 글쓰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상 글쓰기는 뭐 너무 제목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일상 속 나의 생각을 기록하는 겁니다. 어, 우리의 기억은 되게 요즘 이제 나이가 드니까 사실 조금 전에 한 일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뇌 구조상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스토리화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떤 스토리로 기억했을 때 장기 기억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일상 글쓰기는 좀 그런 글쓰기가 될 거예요. 우리 사실 이제 아이캔 대학 선생님들이시니까 뭐 플래너 쓰는 거 교수님이 제일 앞에서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아침에 내가 그동안 아침에 있었던 일 한 줄 기록, 점심에 있었던 점심까지 있었던 일의 한 줄 기록, 저녁에 있던 한 줄 기록.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데 뭐 단순히 있는 일을 그대로 기록한다기보다는 그때 나의 감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시아적 시간과 메타인지를 썼는데 이런 거죠. 순간의 감정을, 그 감각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모닝 루틴 들어갔고, 뭐 8시에 밥 먹었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 그걸 기록해 놓으면 한 줄로 기록하지만, 그때의 느낌을, 스토리로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갑자기 눈물이 났다. 이유는 없다. 아니, 있었다. 근데 그 순간 나는 왜 그런 반응을 했지? 생각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 갑자기 슬퍼. 근데 그 순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보다는 그 순간의 감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도 한 줄 기록을 해보지만 자기 전에 하루를 영화 보듯이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때 그 감정은 뭐였지? 내가 왜 그때 그런 감정이 들었지?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한 줄로 기록을 하면 또 저녁이 되면은 그 기록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내 몸에 착 붙어서 어, 내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오늘 하루의 감각으로 또 새로운 나로 비커밍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 비커밍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쓸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에 친구가 옆에 있어요. 나 조금 전에 눈물이 났거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 아침에 남편이 한 말이 되게 서러웠던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런 말을 그냥 쓰는 거죠. 네. 누군가한테 하는 것처럼. 그냥 그 느낌 그대로. 그리고 그 한 문장 한 문장에 그냥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글쓰기가 일상 속에 있는 것을 기록하지만 생각을 기록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쓴 글을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음, 제가 이거를 글만 캡처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식물을 좀 좋아하거든요, 꽃을. 그래서 이렇게 동백나무를 사가지고 오고 또 이렇게 튤립이 어느 날 딱 지나가는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순간을 봤더니 나이가 들어 시들어지고 꽃잎이 하나둘 지기 시작하면 꽃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그 모습을 순간순간 지켜봐 주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가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들여봐 준다. 이 꽃잎이 떨어진 걸 딱 봤는데 튤립이 너무 예뻐서 계속 바라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지나갔는데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을 포착을 못했고 한참은 아마 처음에 가져왔을 때보다 덜 바라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순간 그 느낌을 적었어요. 이렇게 떨어진 벚꽃잎을 보고도 그랬고 이 설화라는 꽃나무를 들여왔는데 이 나무를 살 때 그 어떤 손님이 그랬거든요. 얘는 지는 모습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딱 졌는데 보니까 이거 보세요. 잎 색깔은 다 졌는데 이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이 순간을 딱 보면서 정말, 아,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삶의 절정의 순간이 올 텐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의 꽃을 지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아름답게 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을 써보는 거죠. 이런 게 그냥 일상 글쓰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PPT를 찾아야 돼.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뭐 아름다운 글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형식도 뭐또 필요가 없어요. 이거 보면 제가 그냥 끄적끄적이라고 블로그에 써놨거든요. 어, 이런 글을 아침에 발견한 거예요. 애매함에 불안하고 모호함에 두렵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딜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 자유로워진다.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의 삶은 사라지니까 분명하게 살고 싶지 않다. 근데 이 말이 너무나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니까. 제가 좀 모호한 어떤 감정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좋고, 사실 어쩔 땐 저것도 좋은데 선택을 해야 될 때 엄청 기로에 섰는데 그러지 못한 제가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우유부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는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 삶이 사라지니까 분명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쓴 거예요. 인스타에 글이 올라왔는데. 그걸 들으니까 아, 그동안 내가 그렇게 해왔던 것들은 나도 욕심이 많은 거일 수도 있지만 어느 쪽도 놓고 싶지 않은 그런 삶에 대한 욕심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사실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면 우리 기억할까요? 기억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것들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고, 그러니까 생각 글쓰기는, 어, 말 그대로 생각이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추상명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용기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인생이라든지, 뭐 취미 생활도 있을 수 있고,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딱 뭐라고 정의 내리기가 좀 어려운 글이잖아요. 명사잖아요. 추상명사. 그런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히면 이걸 또 메모로 해보는 거예요. 메모를 해보고 다시 또 메모를 보면서 떠오르면 생각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어렵지 않게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일 자체가 우리한테 좀 자연스럽게 되도록 생각 글쓰기를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내가 이 글쓰기를 통해서 이런 명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겠다? 어, 뭐 어떤 생각을 내가 정리하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난 이제 이 나의 취미나 나의 습관에 대해서 정리해 봐야 되겠어. 이런 목표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자료를 준비하고 예를 들면 용기의 정의 막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분석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글은 설명 글쓰기예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에세이 글쓰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글 또 잠깐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그 아까 책을 낸 것도 품성 글쓰기라는 거에서 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글을 쓰거든요. 근데 친절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이런 정의를 찾아볼 수밖에 없고 특징들을 이렇게 찾아보거나 강의를 듣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약간 설명 글쓰기 같은 거예요. 생각을 또 나눠주신 분이 있어서 적었지만 친절의 본질은 뭐 단순한 행동이 아닌 깊고 아름다운 감정의 표현이다. 뭐 이런 것들은 그치만 저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에세이는 뭐냐면 이런 거죠. 친절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존중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위로받기 때문이죠. 친절은 대단한 스킬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상대와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존중받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게 어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각 글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떠오르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이 완벽히 또 길게 생각나지 않을 땐 또 멈춰서 메모를 해보는 거죠. 용기라는 건 뭐지? 제가 용기라고 했는데 사실 글을 두 개를 준비했었는데, 친절이라는 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중에 떠오르는 메모를 하고 그 메모를 보고 또 내가 떠오르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친절이란 건 뭐 꼭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구나. 근데 지나가다 미소 하나 지어주는 거 되게 친절한 거 아닌가? 저 자신의 생각. 그런 생각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생각 글쓰기입니다. 그럼 깨달음의 글쓰기. 좀 느낌이 오시죠? 깨달음의 글쓰기는, 어찌 보면 책이나 영화나 우리 또 이렇게 강의 듣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옮겨 적는 거예요. 평소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꺼내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소재나 내용이 내면에 와서 나랑 융합돼서 새로운 가치를 확립되는 거. 그래서 아까 비커밍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는 사람은 계속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력한다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 안 변해. 근데 저는 특히 아이켄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걸음이 뭐 빠르고 느리고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 내가 이렇게 잠재된 생각들을 꺼낼 수 있는 좋은 강의들을 만나고 또 이런 모임을 해서 소모임을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고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방향을 찾아가고 더 나은 삶이 어떤 건지 찾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깨달음의 표현을 해서 글로 옮겨 적으면 그게 깨달음의 글쓰기거든요. 제가 또 쓴 글을 제가 다른 데서는 많이 못 가져오고 제 글로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책을 독서 모임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생각하게 된 게 우리가 사실 말을 진짜 참 쉽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상도 그렇죠. 너무 많은 매체들을 해서 막 쏟아내요. 이제는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진실이 아닌 말 때문에 희생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고 제가 말의 무게를 생각해 봤어요. 보이는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 말로 저지른 인격 살인. 한 사람의 명예가 잃어버려졌고, 언론이란 이름으로 기사라는 형식으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 왜곡된 문장, 자극적인 표현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녀의 인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카탈리나는 사회 전체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타인을 단정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소비한다. 이런 것들이 이런 글쓰기가 약간 깨달음의 글쓰기가 될 것 같아요. 깨달음의 글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 사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나치지 않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나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 계속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기록하는 거. 기록을 통해서 더 자기화되는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너무 제가 사실은 이거 화면이 선생님들 안 보이게 돼 있어가지고 선생님들 안 보면서 하니까 더 혼자 말하게 되네요. 제가 이거를 표시를 못 하겠네.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지루하지 않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아, 좋아요. 네. 일단은 다 설명을 좀 드리고 선생님들하고도 기록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글쓰기에 글감이 많다는 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같이 강의하고 있는 이 순간도 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설레임이면 설레임, 기대 같은 게 있으셨을 거잖아요. 시간이 이 일요일 저녁 시간 쉬어야 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지? 그런 것들도 사실 감정을 기록해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줄 쓰기 교수님은 뭐 한 시간에 이렇게 있었던 일을 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이 순간 이 강의를 통해서 느꼈던 감정들 오늘은 꼭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느끼는 게 있다면 메모를 키워드로 메모해 놓으시면 지금 들었던 감정들이 지나가지 않고 나중에 기억하려면 사실 잘 기억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에 느껴지는 거, 아, 나도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어. 그것들을 기록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쓰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내 마음에 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서, 아, 이 강의 좀 지루한데?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어, 그런 것이 가장 에세이의 핵심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사실은 이제 쓸 수는 있어요. 제가 이제 스피치 대학 그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글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지속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항상 노트북, 여기에 노트북은 이 바로 타이핑할 수 있는 노트북도 될 수 있고요. 노트, 노트와 펜을 항상 주변에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하는 제가 글쓰기 그 공부한 선생님도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 글을 썼어도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작가님이 됐을 수 있는데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스프링 작은 노트 있잖아요. 그걸 랑 펜을 항상 들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하루에 있었던 우리 교수님이 강조하는 일상 기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노트에 우리가 사실 다이어리 좀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들 때 있잖아요. 그 작은 노트에 항상 그 순간순간의 감정들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기록하고, 무슨 일이 있었을 때도 기록하고, 키워드와 이 감정을 거기 기록해 놓으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글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항상 노트북을 켜놓고, 음, 사실은 막, 요즘에 노트북까지는 못 간다 해도 핸드폰에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들어가서 다 메모장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기를 정하라. 이거는 이제 뭐 자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어도 이게 글이 또 안 써져요. 그래서 주기를 정해서 내가 새벽에 5시에 모닝 루틴 할 때 나는 글을 쓸 거야. 또는 하루 일과를 마칠 때쯤 나는 저녁에 5시에는 꼭 1시간씩 앉아서 뭐 아니면 한 줄이라도 글을 쓸 거야. 이런 루틴을 정하는 거죠. 뭐 교수님 이제 자주 얘기하시는 어 뭐야 내가 이 시간에는 밖에 있는 화분을 들고 와서 내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글을 쓰는 시간이야.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 시간을 정해놓고 이 글쓰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이걸 잘 써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이 나의 글쓰기 뇌회로를 꽉 막거든요. 형식은 제로야. 아까 보여드렸죠. 저 그냥 글만 막 쓴 거. 그런 식으로 내 감정을 기록하는 게 1번입니다. 생각이 안 난다. 일단 한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 쓰기를 계속 해도 좋아요. 생각이 안 난다면. 근데 저도 이 아이캔 대학에 한 줄 쓰기 소모임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 챌린지 하는 단톡방 있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한 줄만 쓸 수가 없어요. 한 줄 쓰기로 시작했는데 쓰다 보면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한 줄은 며칠 못 쓴 것 같아요. 일주일도 못 쓴 것 같아요. 한 줄 쓰기인데 5줄, 10줄 나중에 한 바닥이 돼요. 처음에 저희 때는 다 한 줄 쓰기 책만 있었거든요, 반만. 지금은 제가 알기로 쪼개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초급반이 있고 이제 이 글이 길어지면 안 쓰는 분들 좀 위압감 느끼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그 다음 반이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무조건 한 문장을 일단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에서 꼬리를 물어서 생각들이 자꾸 뭉게뭉게. 저는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진짜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릴 정도로 생각이 자꾸 막 글처럼 피어나거든요. 뭉게뭉게. 그래서
그런 것들 저도 사실은 글쓰기 자체는 자꾸 미루고 못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이거를 이제 진짜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글쓰기 강의까지 하니까 아, 이제는 진짜 매일 글쓰기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조금 사실 IT 대학 뭐 졸업도 얼마 안 남고 해가지고 좀 미뤄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 쓰고 있으면 또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생각나는 것들 이제 우리가 써보기를 했기 때문에 이 생각나는 것들 그냥 흘려보낸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는 좀 선생님들 앞에서 선언할게요. 저도 일일 블로깅, 일일 에세이 쓰기를 꼭 하기로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글쓰기 첫 문장 쓰기 3달 지속하잖아요? 그러면 글쓰기 뇌로가 뻥 터진다고 했는데 저는 3달까지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한 줄 글쓰기 꼭 도전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글쓰기, 앉아서 글을 쓴다는 거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평소에 항상 글을 쓰고 있어요. 다양한 글쓰기 도구들이 있거든요. 카톡이 어때요, 여러분? 카톡에. 저는 아침마다 뭐 글쓰기 이만큼씩 쓰거든요. 단톡방에, 선생님들한테 인사, 사실 멘토를 하니까 특히 아침 인사할 때도 있고, 선생님들이 올려주는 어떤 말에 또 감동하면 또 쓰고, 저는 또 막 반장할 때도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막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도와드리지? 막 생각을 하다가 막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사실 오늘 지금 제가 선생님들 너무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진짜 이쪽에 가도 선생님들 생각, 저쪽에 가도 선생님들 생각 뿐이에요. 막 이러면서 글을 썼거든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내 감정을 적는 거잖아요. 단톡방에 감동 후기 적어주는 거. 오늘 감동 후기 적어주실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 글로 쓴다는 거, 그거 자체가 글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나누는 이런 메시지 글들이 모두 글이에요. 깨달음의 글. 우리가 뭐 교수님 아침에 5분 강의 듣고 나면 뭔가 탁 오잖아요. 교수님 맨날 나한테 와 있나? CCTV 있나? 내 마음속에 CCTV가 있나? 교수님 사실은 돗자리 깔았다고 하시거든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어떤 깨달음의 글. 또 뭐 오늘 나 기분이 되게 그래. 아니면 오늘 지나가다가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너무 요즘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뜨거운데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감상 글을 쓰는 것도 다 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김 교수의 5분 강의 제가 듣고 나를 가꾸는 말버릇이라는 걸 쓰고 저도 그냥 단톡방에 원래 아침에 오픈하는 거 하고 종료하는 거 화면 올리잖아요. 근데 또 그냥 못 지나가고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약간 정리하면서 나를 망치는 말버릇 5가지. 어려워. 무분별한 사과하는 거. 이거 진짜 왜냐면 제가 와닿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게 더 저도 속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근데 또 어떨 땐 일이 잘 안 되면 애들한테 막 너 때문이야. 남 탓하는 말. 힘들어. 나 진짜 이거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 이런 말, 무의식 중에 나오는 이런 말들이 다 우리를 망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너무나 뜨끔했고, 아, 그래. 나 자기 개발한다고, 뭐, 긍정학원 한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평소에 쓰는 말들이 나를 망치는 말이었구나. 나를, 지금 여기 썼잖아요. 그대로.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지금 성장을 위한 자기 개발을 원하면서 무의식을 망치는 말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교수님 이거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해 주셔서 기록했죠. 나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야. 어렵다, 힘들다 말보다 나는 그런 사람이지. 난 생각력이 발달해서 지금 앞으로 문제 해결력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잖아. 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감상, 어, 깨달음의 글을 썼죠. 이런 것도 글쓰기예요. 이미 여러분은 되게 많은 글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가장 논리적인 글쓰기 카톡 뭐겠어요? 따지는 글. 누구랑, 어, 예를 들면 남편한테 화가 났어요. 엄청 조목조목 따지잖아요. 얼마나 논리적인 글쓰기입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사실 글 쓰는 것보다 좀 쉽다면 쉬운 게 말이잖아요. 말은 계속 하잖아요. 글은 우리가 또 이렇게 안 쓰고 지나가지만 말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사실은 글이나 다름없죠. 내 생각을 막 말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매체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변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죠. 구글 독스도 마이크 켜놓고 말하면 정말 글자가 예전에는 마침표 못 썼던 것 같은데 지금 마침표도 써요. 그리고 카톡도 그렇고 녹음해서 그냥 이제 녹음해서 옛날 같은 옮겨 적어야 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떠오를 때 있잖아요. 녹음기에 녹음하는 거죠. 녹음 기능에. 그리고 집에 와서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적을 수 있죠. 근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변환 도구가 많아요. 카카오톡도 그렇고 구글 킵도 아마 그냥 녹음한 게 메시지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리고 구글 독스도 그렇고 너무나 되게 민감하게 내 목소리를 잘 옮겨 적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게 사실은 완벽하게 변환시켜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글을 사실 글쓰기도 마찬가지인데 내 생각을 적었어. 그리고 탁 덮어. 사실 그거는 그것보다는 다시 나의 글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도 좀 더 정리되고 확장되고 더 글쓰기도 고쳐 나가면서 아, 이럴 땐 이런 표현보다 아니면 이때 감정을 딱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다르게 이렇게 계속 생각해낼 수 있거든요. 글로 변환한 건 더 그럴 수 있겠죠. 아까 잘 녹음되지 않은 부분이 있나 하고 살펴보면서 글을 여러 번 읽어보는 거예요. 고쳐보고 그리고 아까 다 말하지 못한 부분은 또 끼워서 넣고 이러면서 글쓰기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우리 문장의 대가 하면 이태준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꼽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벌써 진달래가 피었구나. 자, 말로 소리를 내면 말이요. 써놓으면 글이다. 본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듯이 본대로 생각나는 대로 문자로 쓰면 곧 글이다. 진짜 이 말이 제가 지금 에세이 글쓰기를 표현하고 있는 말을 그 진짜 대변하는 글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본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듯이 그렇게 글을 쓰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뭐 말로 녹음을 할 수 있고, 모든 도구는 갖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작심삼일이라고 진짜 3일 쓰고 나면 또 블로그가 다운돼 있고 종이로 쓰는 것도 매일매일 쓰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캔에 모여 있어서 장점이 공동체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함께 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한 줄 쓰기 챌린지 그리고 일일 일블로깅 챌린지 또 이렇게 하면서 소모임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매일 글쓰기, 에세이 글쓰기, 한 줄 글쓰기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글, 자기 글로 발표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자꾸 쓰다 보면 우리가 매번 다른 글을 쓰지는 않아요. 오늘 생각한 게 또 며칠 있다가 또 떠오를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글로 길게 완성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글로 발표해보면 이제 스피치 능력도 늘어나고, 사실은 말은 한번 뱉으면 다시 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뭔가 뭔가 좀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고, 지나가 버리면 후회되는 일도 많지만 이 글은 사실은 내가 그냥 지금 떠오르는 것들을 한 편 한 편 한 편 쓴 걸 다시 모아서 하나의 장편으로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다는 점,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글로도 남길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되게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소재가 떨어지잖아요. 지나가다가 뭐를 봤는데 맨날 감정이 항상 올라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김 교수님의 뭐 5분 강의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강의들도 사실 많고요. 근데 교수님 강의로 얘기하자면, 우리 교수님 엄청 열심히 유튜브에 3가지 올리시잖아요. 그런 강의. 뭐 여러 가지 그런 강의들을 매일 조금 미니 강의 또는 뭐 제 생각에 365 챌린지, 체인지 그 책 있잖아요. 그 책 가지고 소재 떨어지면 그 책에 있는 한 편을 읽고 또 생각을 써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게 뭐고, 내 생각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자기 개발 하다 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뭐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뭐야? 그런 관련된 글을 계속 써나가다 보면 진짜 내 욕구와 만나고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모습, 방향이 또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쓰는 거 너무나 추천하고요. 손편지 쓰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교수님 얘기에 손편지 쓰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에세이를 쓰는 건 나의 감정을 누군가한테 또 나 자신한테만 쓰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둔다면 거기에 표현하는 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래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대상을 놓고 엄마한테 써볼 수도 있고 아이한테 써볼 수도 있고 뭐 친구한테 써볼 수도 있고 처음에는 요즘 글 안 썼으니까 잘 안 써지고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마음을 다해 쓴 이 글은 상대방도 아마 감동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성적 표현을 연습하기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는데 자주 자기 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신의 글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제가 새로운 글을 쓰는 거 이상으로 글쓰기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글을 자꾸 들여다보고 이 표현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고 고쳐보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혼자 글을 쓰다 보면 이제 조금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 생각 어쩔 때는 이제 내 내면의 글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감추고 싶은 내용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형식 없는 글 있죠. 그거 사실은 제 노트에 많이 적혀 있던 글이었어요. 혼자 그냥 모닝 페이지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글쓰기 이런 것도 제가 참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모아놓은 글들인데 어떤 이제 글쓰기를 좀 저한테 추천하시는 분이 아니 도대체 글이 이렇게 많은데 왜 블로그에다가 안 적어 놓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노트라는 게 사실 책꽂이에 뭐 저장해놓고 모아놓을 수는 있긴 한데 어, 다시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또 쓰다 보면 자꾸 멈칫멈칫 하거든요. 이 글을 쓰는 게 맞나? 이게 좀 이상한데? 근데 일단 옮겨 적자. 그래가지고 제가 날짜랑 이렇게 써놓은 글은 진짜 있는 그대로 제가 거기다 써놓은 거. 근데 너무 노출하게 그런 내용은 빼고 그냥 내 마음에 있던 거 썼어요. 뭐 어떤 블로그 쓰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너 글이 너무 조그맣고 너 좀 띄어쓰기 하고 한 편이 무슨 세 편짜리야 막 그래요. 근데 그건 상관없거든요, 저는. 그 글을 누군가한테 꼭 보여주려고 쓴 글은 아니잖아요. 나의 글을 기록하고 싶어서 썼기 때문에 그래? 더 좋네? 그랬어요. 보기가 힘들면 난 더 좋다. 이렇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저의 글은 에세이 글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형식이 필요한 글들은 또 예쁘게 꾸미는 건 금방 배울 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쓸 수 있는 글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서로 그런 글들을 보고 또 어, 뭐랄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위안을 받고. 그렇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 오픈해주는 용기를 또 가지면 내 이야기를 사실은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글을 썼어요.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글을 쓰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오픈할 용기가 생겨요. 내 안에 가두고 있는 이 감정들을 오픈하다 보면 해소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기를 내서 서로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또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로 에세이 글쓰기 우리가 이제 강의를 마무리해보자면 선생님들도 이렇게 느끼셨어야 되는데 나를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에세이 글쓰기 강의지만 여러분한테 처음에 우리가 나 자신을 알아보는 시간, 그런 시간과도 연결되는 그런 강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적인 접근, 그런 강의였으면 좋겠고, 꾸준한 자기만의 에세이 작성이 마음의 위안과 생각 정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쓰는 거, 이거는 나의 마음의 위안, 그리고 나의 생각의 정리. 그래서 생각력, 제일 중요한 건 생각력을 키우는 거라고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가능하다는 거. 매일 글쓰기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바로 시작하세요. 네. 끝났습니다. 아이고. 화면에, 감사합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제가 혼자 얘기해가지고 중강의가 제가 익숙치 않아서 사실은 많이 걱정했거든요. 그, 그래서 어떻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멘토님 오늘 강의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만약에 저희가 졸업할 때 그 선택과제로 에세이 쓰기를 해서 낸다고 하면 그 에세이 네. 분량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나요? 네네. 거기 분량이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아까 그 글쓰기에서도 얘기를 다 못 드렸는데, A4 반장 정도 글쓰기를 쓸 때, 뭐, 한 장까지 쓰려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반장 정도 생각하고 매일 쓰기를, 한 줄도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쓰다 보면 한 반장 정도는 내가 쓰겠다. 이런 목표로 좀 나중에는 써보시면 좋은데, 아마 거기 에세이 글쓰기도 그 정도 분량이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오늘 강의 들은 걸로 에세이 글쓰기 해보셔도 좋아요. 근데 왜냐면 이제 이거 그냥 강의 듣고 깨달음의 글쓰기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드렸던 세 가지, 어, 일상 글쓰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글쓰기도 있었고, 생각 글쓰기 있었잖아요. 너무 쓸 게 많아지지 않았나요? 평소에 이런 거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또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이 강의 들으면서, 그래, 그런 거 다 쓸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어찌 보면 쓰고 있었네. 카톡에 쓰고 있었고, 말로 표현하고 있었고, 누군가한테 뭔가, 뭐 메모라도 하고 있었네. 감정이 올라올 때. 근데 그걸 어느, 뭐 블로그면 블로그, 또 종이에 쭉 한 군데 책, 노트, 만능 노트나 뭐 노트에 한 권 하셔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죠. 요즘에 근데 블로그 쓰기도 많이 하시니까 제가 해보니까 PC에 옮겨 놓는 거는 기록에 이렇게 찾아보기도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되돌려 보기가. 그래서 에세이 글쓰기 이번 주 이번 주 다음 한 주 동안 꼭 한 편은 써서 과제에 올리시면 제가 너무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멘토님 그 에세이는 어디서 볼 수 없나요? 발간하신 에세이집은? 그거 사실은 근데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그 블로그에 있는 글을 모은 거예요. 따로 쓴 건 아니고 원래는 따로 쓰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시간은 촉박해지고 글을 완성을 못 해가지고 그동안 쓴 글 모아서 그냥 내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이건 못 냅니다 했거든요. 근데 내보시면 달라진다고 계속 추천을 하셔서 사실은 제 블로그에 다 있는 글이에요. 아, 근데 제가 또 안 내렸어요. 그냥 이거 사실 누가 알고 제 책을 사겠어요. 그래서 네, 뭐 다 깔려 있어요. 사실은 전국 도서관에 교보문고 뭐 알라딘 사실 다 있거든요. 근데 사지는 마세요. 왜냐면 아주 기초적인 초보 글쓰기고 여러분한테도 이런 거를 낼 수 있다. 동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또 이번에도 제가 어쨌든 공저로 책을 냈잖아요. 근데 글을 이렇게 자꾸 모아놓으니까 저한테도 계속 단독으로 자꾸 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번에 교수님 비싼 강의 있잖아요. 책 내주시는 거. 그거 들으면서 저 책 냈다는 소리를 교수님 앞에서 안 해야겠다. 그런 책은 책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그냥 내가 글을 쓰고 그 글로 사람들하고 나누고 뭐 또 내가 하나의 성취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진짜 저 그글 부끄러워가지고 아무한테도 안 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주변에 엄마한테 드렸는데 엄마가 그거를 진짜 몇 번을 읽으시고 막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딸이 이렇게 이제 사실
그냥 주부로 있다가 지금도 이런 뭔가를 해냈다는 거? 그것도 너무 좋아하셨고, 그 안에 어쨌든 우리가 쓰다 보면 엄마 이야기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진짜 아까 편지 쓰는 거랑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안에 어떤 날은 엄마 생각도 떠오르고 아빠 생각도 떠오르고 아이에 대한 생각. 근데 이거 말로 사실 닭살돋아서도 못하고 그 긴 시간 제가 말했듯이 긴 시간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아무도. 날 기다려주지 않아. 하고 싶은 말은 이만큼인데 그거를 다 글에다가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속이 시원하고 자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이 생각이 나요. 저 안에 숨겨놨던 거 있잖아요. 억눌러놨던 나의 생각이 막 몽골몽골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지. 그래, 옛날부터 내가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 이런 게 막 떠올라요. 그래서 진짜 글쓰기는 추천이고 제일 쓰기 좋은 게 에세이 글쓰기다. 강조합니다. 네. 그거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자기만의 글쓰기가 또 나올 거니까요. 시작은 에세이로 하는 걸로. 그래서 에세이 글쓰기 과제는 모두 올리시는 걸로. 제가 과제방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러면 에세이 글쓰기 과제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간단하게 여쭤보셔도 됩니다. 없으신가요? 네. 아니면 간단하게 후기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 어떠셨는지 좀 나눠주세요. 제가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면서 하지를 못해가지고 사실은 글도 좀 써보시고 이랬으면 했는데 그러기엔 시간도 조금 부족했고 그랬네요. 처음 들었습니다. 멘트 이기 소풍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도 에세이를 냈고요. 아, 그 줄리아 카메론의 아티스트웨이를 읽고 저도 그 모닝 페이지를 썼던 게 에세이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듣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좀 진짜 늦게 글쓰기 들어가지고 또 하시고 다 방법. 말씀은 못 네. 들었는데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인데 늦게 들은 게 좀 후회가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글쓰기 하는 방법들은 막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 그냥 퍽 한번 들어가서 도전해 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이렇게 그런 게 쌓여서 지금 저도 그런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뭐 우리 SNS 글쓰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이캔에서. 많이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도 너무 뭐 이렇게 멋진 어떤 형태? 이런 거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떤 글이든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 그게 1번 가장 핵심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뭐든 써보는 거 추천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특강 이것으로 맞춰볼까요? 보시고 네. 혹시 후기 선생님들 남기시고 싶으면 단톡에 남겨주시면 제가 조영경 멘토님께 개인적으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풍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책이 최근에 원래 이 아티스트 웨이가 절판됐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 책이 나와서 저도 책을 샀거든요. 그리고 아침마다 세 페이지씩, 네, 서풍 선생님 가지고 있으신 저 책이 저도 갖고 싶었는데 그동안 없었는데 이게 기념판으로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캔에서 또 선생님들하고 모임하면서 아침마다 세 페이지씩 쓰는 거 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저도 조영경 멘토님처럼 에세이 집을 하나 만드는 걸 목표로 계속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에세이 집 내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선택까지라도 한번 선택하셔가지고 짧게라도 글쓰기 특강 들으셨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 후기는 단톡방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후기도 글쓰기입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 줄씩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늦은 감사합니다.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방청해 주셔서